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최근에 제가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최근 돌아가는 부동산 시황 공부를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소식 한번 스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경제 타당성을 만족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좌절이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빅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감히 물거품이 되고 좌절이 될 것인가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용산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있는 이 용산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을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정부가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수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사업 이런 것들이 다들 딜레이 되고 있고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더해가지고 경제 타당성을 만족을 시켰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세수도 급격하게 몇 조가 줄다 보니까 이런 예산 타당성, 경제 타당성 분석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기 보시면 뭐 0.36에 불과하고 AHP는 0.325 밖에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BC가 1.0을 통과를 못하면 AHP 그러니까 종합평가죠. 여러가지 뭐 경제 타당성 이외에 여러가지 요소도 뭐 공익적 요소 이런 것도 반영해서 0.5를 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통과를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이 서북부 연장안이 현재는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선이라든가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단 없이 대안을 찾겠다 하면서 새로운 노선, 그 다음에 서북권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른 노선,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한번 물거품이 되게 되면 결국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경제 타당성 분석 이런 게 인터벌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더 뒤로 딜레이 될 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할 자금을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을 확보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노선이 있든 없든 간에 크게 서울 부동산 가격이나 해당 예정 역사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서북부 지역 그러니까 삼성 이쪽은 뭐 현재 호가가 1억씩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는데요. 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치하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핫 이슈 지역은 바로 압구정하고 성수 지역이죠. 현재 이곳은 특별계획 구역,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단지를 구역을 정해가지고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현재 허용을 해주고 있고 건설사들도 경쟁적으로 이 지역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승자죠, 승자. 서울시장이 현재 존재하는 한 이쪽 지역이 가장 서울의 핫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근에 서해선이 개통을 했죠. 근데 그게 대곡역에까지 현재 운행을 하는데 이 대곡역에서 일산까지 연장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산역까지요. 위쪽, 대곡역 위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루 60회에 운행을 하고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에 모두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고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점점 GTX 개통 소식이 임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개통을 하니만이 뭐 또 지연이 되니만이 이런 뉴스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GTX는 개통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GTX A 노선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GTX B노선, C노선, D노선 이렇게 연계성 있는 이름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명명, 노선명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음, 누리, 1호 뭐 쭉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 빗선, 광개토, 대양, 히딩크, 율곡이, 뭐 우리나라 만세 여러 가지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웃을 일이 아니고 GTX가 곧 닥칠 현실이다. 이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천 시민들에게는 약간 좌절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미 지지난주인가요? 인천시도 송도 K-POP 시티를 만든다 하면서 함께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다 몇 주 지나지 않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중복 투자가 아닌가. 하남시에서도 뭐 일산시죠. 일산에서 이 K-POP 시티를 만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일산, 하남시 전부 다 이렇게 한류 문화를 위해서 공연장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인천시도 질세라 해서 공연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거 중복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곳곳에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가 들어서고 있는데 인천시도 짓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장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연장이 수의계약으로 어떤 특정 업체를 상정하고 제안한 게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것을 백지화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인천은 공연장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당정협의회가 있었죠. 내년에 있을 예산안과 관련해서 당정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 인천발 KTX하고 GTX-A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안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세금을 정책 집행하는 데에서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인천발 KTX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을 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부가 현재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선 인천발 KTX 이거하고 GTX-A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우선 배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다자녀 특공 공공 분양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3자녀까지만 특별 공급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2자녀까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됐고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 자산 요건이 10%씩 완화되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눈길이 가는 게 여기 보시면 개정안을 보면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을 2자녀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이고 자녀 수 배점에다가 2자녀 항목을 추가를 했다. 25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죠. 이런 공급 분양에서 25점이면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인구가 많이 줄고 상당히 결혼도 쉽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자녀까지 혜택을 확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님들은 이번 2023년도 하반기 집값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니까 부동산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겠죠. 일반인들이야 자신이 필요할 때만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생업 현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런 경기 변동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중개업소 48%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30%는 다소 하락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보다는 좀 더 약하게 전망을 하고 있죠. 물론 상승하는 부분이 일반인들은 좀 보고 있고 현재 상황도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음맛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그 밑으로 지하로 GTX-A 노선이 그대로 지나간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원희룡이가 계속 밀어붙였죠. 법원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현재 조합장이 새로 선출이 됐고, 음마아파트 입장에서는 현재 35층 4,424가구, 이것을 5,578가구로 정비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한 동이라도 70층이나 80층으로 제한을 해서 상징적인 아파트가 되겠다, 현재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음마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상징성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이 새로 선출이 됐고 2년 안에 관리 처분 계획에서 최대한 빨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마아파트 입주민들이 물건을 안 내놓고 있죠. 당연히 수건 푸는데 집을 안 팔겠죠. 그래서 현재 조합원 물건들이 다들 회수가 되고 매물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마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서울에 큰 충격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라든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거의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비중이 60%를 돌파한다고 해요. 이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다가구, 연립, 이런 주택들은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미 수요자들,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좀 잃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제가 관심 단지로 두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문재인 정부가 멍청하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인물이죠. 바로 건국대 심교원 교수죠. 유튜브에도 많이 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깠었죠. 자,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 출세를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토연구원장에 임명이 돼서 3년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 8월 23일이면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얼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어떤 활약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항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별로 공항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투자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백령도, 울릉도, 그다음에 가덕도는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추진이 됐죠. 그리고 제주도에도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요. 나머지 새롭게 추진되고 거론되고 있는 포천이라든가 화성, 서산, 새만금 이런 것은 좀 영향가가 없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울릉도라든가 백령도 같은 경우는 관광 비행장으로 상당하게 중요성이 높은 그런 비행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비행장들은 수지 타단도 안 맞고 손실이 많은 그런 공항이죠. 공항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TK 통합신공항 통합신공항을 2030년을 목표로 개항하겠다 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민간 군 복합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2조 6천억 원 가량의 사업비 소요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 타당성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 비판이 많은데 TK 통합신공항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5조 원 고용 인원은 3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부풀리기겠지만 대구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에 대해서는 자주 공부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8월 26일이죠. 현재 청량리 부동산 주상복합 건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가 연초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체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6억, 5억 정도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낙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개발 소식과 관련해서는 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재가 2023년 8월 달인데요. 단 한 건도 정비사업 수주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야 작년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건물 붕괴죠.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 있고 난 후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한번 같이 올린 적이 있는데 관양 현대아파트 안양, 그 다음에 월계동 동신아파트 이런 상황에서도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수주하는 과정 중에 엄청나게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줬죠. 그리고 초호화롭게 짓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 시공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의지가 반영이 된다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수주하는 정비사업장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안 빼먹고 아마 짓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투자를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망하지 않는 이상 건재하면서 계속 수주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사기를 치거나 철근 빼먹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붕괴 사건을 겪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노보텔 자리에 랜드마크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안산선이 개통하죠. 신독산역. 여기에 어떻게 짓느냐.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신독산역 인근으로 신대로를 중심으로 동축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역세권 고점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고층 복합 건물을 올리겠다.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현재 그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하나의 개발 소식으로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에 39층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이런 낙후된 지역이 이렇게 주상 복합 건물로 개발이 되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하 6층, 지상 39층 높이의 공공주택,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발 진행 과정 추적하셔서 한번 투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부동산 소식, 개발 소식, 변동사항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